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한국 파킨슨 희망연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녹취록인데요. 아, 네. 그 환우분들이랑 보호자분들 직접 모여서 이야기 나누신 거요? 네, 맞아요. 거기서 나온 정말 생생한 목소리들, 그걸 바탕으로 파킨슨병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 특히 뭐 약 관리나 운동, 또 마음가짐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실제 경험담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이걸 통해서 파킨슨병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고 조금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일단 녹취록을 쭉 보니까요. 진단 받으신 지 뭐 4년 차부터 해서 9년, 13년, 와, 길게는 16년 차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네, 투병 기간 스펙트럼이 아주 넓군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게 투병 기간이 비슷하다고 해서 상태가 다 비슷한 게 아니더라고요. 완전 달랐어요. 아, 그 점이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13년 차신데 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상태가 아주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어떤 분은 한 10년 넘어가니까 이제 걷는 게 조금씩 불편해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셨고요. 바로 그게 파킨슨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그 개인별 편차라고 하죠. 아, 개인별 편차요. 네. 같은 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방식이나 뭐 병이 진행되는 속도, 또 약에 대한 반응 같은 게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몇 년 차다 이걸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13년 차 환우분 사례만 봐도 병의 기간만으로는 그분의 상태를 절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약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그 레보도파.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하시는 분위기였어요. 네, 레보도파는 뭐 기본적인 치료제니까요. 16년 차 환우분은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을 꾸준히 드셔야 몸에 남아있는 도파민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네, 그게 기본 원칙이죠. 근데 그 약을 드시는 방식은 정말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분은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하셨다는 경험도 말씀하셨고, 중단까지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16년 차 회원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600mg을 복용하시는데 이걸 본인 증상이나 시간에 맞춰서 스스로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오, 스스로 용량을 조절하신다. 대단한데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사례도 있었어요. 하루에 1600mg까지 복용하신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1600mg요? 와, 그건 정말 많은 양인데.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은 좀 걱정을 하셨어요. 혹시 약이 너무 많아서 뭐 언어장애 같은 부작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그럴 수 있죠. 용량이 많아지면 부작용 위험도 커지니까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약 기운이 떨어질 때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 용량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약효 소진 씨의 고통, 오프타임 때문에 그 용량을 유지하시는 거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녹취록에도 딱 그런 말이 나와요. 약이 너한테 많다, 나한테 적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정이니까.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이 핵심입니다. 약물 치료라는 게 정말 철저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뭐 가이드라인에 나온 용량만 볼 게 아니라 그 환자가 실제 겪는 어려움, 생활 패턴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니까요. 정말 개인 맞춤 조절이네요. 그냥 처방대로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환자 스스로가 자기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의사랑 긴밀하게 소통하고 같이 조절해 나가는 과정인 셈이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의사한테 자기 상태를 정말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야 한다고 엄청 강조하셨어요. 네, 그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힘들었고 뭐 때문에 힘들었고 또 어떨 땐 괜찮았는지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알려줘야 진짜 나한테 맞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요. 환자가 겪는 그 미묘한 변화나 어려움을 사실 의사가 다 알 순 없거든요. 환자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죠. 네. 그리고 약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막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바로 운동이었어요. 아, 운동 빠질 수 없죠. 종류도 진짜 다양해요. 뭐 파크 골프, 댄스, 헬스 PT 받는 분도 계시고 요가, 필라테스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게 그 파킨슨병 증상 중에 종종걸음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려고 집에서 스테퍼를 계속 밟거나 아니면 막대기 같은 걸 잡고 일부러 크게 걷는 연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와, 정말 구체적인 노력이네요.
그런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운동 외에도 다른 방법들 시도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많았어요. 변비 때문에 뭐 사메이츠 지압 침대 그걸 써서 효과를 봤다는 분들 계셨고, 아, 그런 보조적인 요법들도 있군요. 네, 뭐 침 치료나 마사지 받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껌을 씹는 게 그 언어 장애나 소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고요. 발가락 오그라드는 것 때문에 도깨비 방망이 같은 폼롤러를 사용하신다는 분도 있었어요. 이야, 정말 다양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환우분들이 그냥 병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녹취록에 청담 아저씨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처럼 정말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능동적인 태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병을 관리하는 주체가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여기서 잘 드러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가짐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한 보호자분은 환자 자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딱 짚어주셨고요. 또 어떤 환우분은 스스로 막 노세노세 젊어서 돌아 이걸 외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신대요. 네, 유쾌하게 이겨내려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스케이트보드 같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의지 같아요. 그럼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죠. 녹취록에서도 환자분의 기본 변화에 대처하는 보호자의 어려움 같은 것도 언급이 됐었고요. 맞아요. 보호자분들 고충도 느껴졌어요. 결국 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든든한 지지, 이런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록들을 쭉 같이 살펴보니까요. 이 파킨슨병 관리라는 게 정말 약, 운동, 또 여러 가지 보조요법들,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진 굉장히 개인적인 여정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이렇게 환우분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공감과 정보 공유가 큰 위안과 도움이 되죠. 자, 이렇게 환자 개개인의 경험이 다 다르고 심지어 스스로 약 용량까지 조절하려는 이런 적극적인 시도들이 나타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앞으로 파킨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뭐 개인 맞춤 의학이라든지 환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런 생생한 목소리들이 실제 의료 현장이나 연구에는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한번 좀 콕 씹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